K-팝 퍼포먼스의 발전은 지금 현재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킹덤 3화 리뷰 바로 들어갑니다. 이 채널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무언가를 대변하거나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영화 리뷰 채널처럼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채널이죠. 뭔가 공식 채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의견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재미로 보시길 바라며 그 개인적인 의견마저도 듣고 싶지 않으시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요.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누르는 데는 우리가 얼마 시간이 걸리지가 않죠. 딱 셋만 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해당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어요. 두 가지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이제 K-팝이라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면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 한국 가요 안무라고 하면 일부 댄서들에게는 놀림감 혹은 어린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그러한 매니아틱한 문화의 일종으로만 여겨지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시선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킹덤 리뷰를 하면서 영상을 쭉 훑어본 결과 지금 현재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는 킹덤이라는 살벌한 경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어떤 면에서는 걱정도 앞서는 이번 킹덤 리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각 팀들에 대한 매번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느낌과 흐름 그리고 1위를 한 팀은 왜 1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멤버십에서는 6위를 한 팀은 왜 6위를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에서는 각 팀들의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니 멤버십을 가입하면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방송 순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엠넷에서 업로드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킹덤의 베테랑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는 마법 같은 느낌의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상하게도 31초에 소품으로 쓰인 눈이 카메라 렌즈에 붙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게 저만 신경 쓰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청 신경 쓰이던데 이런 거에 한 번 꽂히면 엄청 좀 괴롭더라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손이 나와가지고 퍼포먼스 진행을 해주는 큰 키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멀리 떠나고 싶어 내 맘은 거짓이 없어 이런 적 없기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내 하루의 끝에 네 미소를 느끼게 I just wanna love you baby. 그리고 멤버 하나를 달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극적인 형태를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퍼포먼스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큰 천 뒤에 손과 함께 진행되는 형태의 안무였는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껴요. 근데 동작과 구성이 조금 아쉬운 느낌은 저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본 팀은요 저의 애증의 아이콘입니다. 두 곡을 섞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콘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랑을 했다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죽겠다 두 곡을 섞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랑을 했다는 굉장히 밝은 곡이었고요. 약간 가을 느낌의 코트 같은 그런 걸 입고 함께 진행했던 무대였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했던 부분은 1분 47초의 BI 파트에서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좀 들었어요. 아직까지 제 기억에는 BI가 많이 남아있나 봅니다. 아이콘이라는 그룹의 짬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동작의 절도나 깔끔함이 도드라지는 파트였습니다. 아이콘은 대면식 때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좀 더 편할 테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잡아주는 형태의 안무도 어렵지 않게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갑자기 동혁이 계단 위로 올라가서 확 넘어가는 형태가 있었는데요. 반대쪽에서 받아주는 동선을 보고 킹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동선을 굉장히 많이 허용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가요 프로그램 등에서는 절대 불가한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날 괴롭힌다 죽겠다 남대하듯이. 바비를 필두로 멋진 구성을 가진 파트가 나올 때는 또 뭔가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나 잘하는 팀인데 이러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세 번째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준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순서대로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앞에 두 팀과는 구성이나 짜임새 면에서 솔직하게 완전히 다른 퀄리티를 보여줬죠. 컨셉이나 소품,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몰고 간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1분 18초에 나오는 인형극 같은 형태를 보고 꽤나 신선함을 느꼈어요. 이러한 형태를 제가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1분 57초에는요 완전히 반대 동선을 사용하면서 킹덤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스케일을 잘 보여줬고요. 특히 아래에 있는 댄서들을 감싼 천으로 진행하는 등의 형태는 스케일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3분 37초에 머리가 아프다 이후에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과 동작들이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퍼포먼스가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고요. 머리 아프다. 저는 좋은 것을 좋다, 제 기준에서 아쉬운 것을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아쉽다는 이야기 몇 가지를 가지고 불편함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저는 굳이 스트레이키즈를 좋게 이야기할 필요도 반대로 안 좋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번째는 단점은 가리고 장점을 잘 살리는 B2B였습니다. B2B는 앞서 노래밖에 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엔 무엇을 할지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좀 영리한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이 이번에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지만 보컬로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아쉽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느 부분에선 더 멋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정도니까요. 개인적으로 B2B의 춤보다는 댄서들 의존도가 좀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여자 댄서들의 동선과 안무에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B2B 자체가 춤을 추는 모습보다는 댄서들을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안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안무의 양에서 아쉬운 느낌이 조금 많긴 했어요. 스토리상 무언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조금 뜬금없는 형태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춤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파트인데요. 카렐들과 자객들과 싸우는 형태의 퍼포먼스가 녹아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이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으시겠지만 무대만 본 저로서는 왠지 임팩트가 없으니까 뭔가 넣어야겠다라는 의도처럼 보였었어요. 저는 내용상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해당 파트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중요한 파트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번 본 입장에서는 조금 뜬금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다섯 번째는 왜 1위를 했을지 알 것 같은 에이티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곡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곡인데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았던 곡입니다. 뭔가 곡이 몇 프로 부족한 느낌이 강했던 퍼포먼스였는데요. 이번 무대를 보고 알았습니다. 몇 프로가 아니라 400% 채워서 퍼포먼스를 완성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죠. 해당 곡으로는 일단 제가 찾아본 결과는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참가자들끼리 투표를 한 부분에서 5팀에게 표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영상 후반에 다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대면식 때 저에게 굉장히 좋은 임팩트가 있었던 SF9입니다. 일단 SF9은요 이번 경연에서 6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퍼포먼스도 있었던 것은 맞아요. 특히 1분 24초에 거울을 이용했던 퍼포먼스는요 굉장히 좋았다고 느껴요. 전면이 거울이었던 부분에서 조명이 뒤를 비추자 투과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거울 소품을 사용해서 보여준 부분은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Jealous. 시간 없어. Jealous. 자, 1위를 차지한 에이티즈의 무대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에이티즈 퍼포먼스의 중심은요. 편곡이나 곡 자체가 주는 웅장함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중 최고는요. 2분 19초에 나오는 크라켄의 형상화와 그것을 쓸 생각을 한 아이디어가 굉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2분 29초의 곡의 분위기와 크라켄 소품이 한 번 더 나오는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혀요. 정말 한 편의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한 팀에 엄청난 고음을 뽑아내는 멤버가 있다는 사실은 그 팀에 엄청난 무기가 되는데요. 고조되는 퍼포먼스를 찢어버리는 멋진 고음을 보여줬어요. 이번 퍼포먼스의 지분은 이 멤버에게 30%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초반부는 댄서들의 동선과 분위기 그리고 카메라 무빙까지 퍼포먼스가 갈 방향을 제대로 보여준 인트로가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까지 분위기를 제대로 맞춰갔다고 생각해요.
안무가 진행되는 뒤에서 옮기는 상자나 앞에서 로프를 잡아당기는 모습, 판자 소품들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진짜 신경을 엄청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곡을 예전에 소개했을 때 2번 나오는 가자 요구하는 부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 공연에서는요, 2번째에 나오는 가자를 외치는 홍중이라는 멤버의 기백과 에너지가 팀 전체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댄서들에게 뭔가 전달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본 브레이킹을 사용하는 댄서들의 사용도 적절해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르의 춤인데요, 한국에선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진짜 사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해당 퍼포먼스의 정점을 찍는 파트에서는 전율마저 있었습니다. 고조되는 분위기, 소품, 적당한 제스처 등 오래 봤던 퍼포먼스 중에는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 팀의 무대에 대한 제 간략한 소감과요, 왜 에이티즈가 제 기준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1위를 했었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개를 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 6위를 한 SF9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멤버십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팀들에 대해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서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멤버십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무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상식이 아닌 이상, 아니 시상식에서도 이런 동선과 시간, 자본 등을 써주진 않죠. 이 6팀에게는 굉장히 한 무대 한 무대가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6팀들에게 정말 많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노고를 비하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 혹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의 일부를 얻어가시면 저는 그것으로 제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 너무 많은 의미를 담아두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승이 누가 될지는 이젠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 나머지는 멤버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였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멤버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